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날씨가 안 좋아서 야외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겠네요. 편안하게 충전하시고 또 다음 주도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목요일날 나갔던 미션 종목들 복귀해보고 또 월요일 종목들 공부해보기로 합시다. 자,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 미션 종목들은 두 가지 섹터로 좀 꾸며보았는데요. 각자의 이슈가 있는 즉 개별 이슈 섹터를 한 섹터로 꾸며보았고 또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간단하게 보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종목은 박원순 시장의 비보로 인해서 나름대로 종목을 좀 골라는 보았지만 제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좀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두슨 퓨얼셀, 뭐 수소주, 수소 관련주 재료는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금요일날 시가 4.0%, 시가는 관심을 많이 받았네요. 그죠? 고가가 9.5%, 시가 4%였으니까 땡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여기는 뭐 이 정도가 9%였으니까 이 정도는 한 7% 정도? 한 3% 뛰기 되겠네요. 그죠? 땡 해서 빨리 먹고 도망치는 사람들 1, 2%도 먹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먹고 나왔겠죠. 내려올 때는 당연히 본전은 해줘야 되겠죠. 공략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난 내려오면 뭐 보합 근처에서 들어갈 거야 하신 분들은 뭐 이 정도에서 기다렸다가 먹을 수도 있겠죠. 안 그러면 아침에 일찍 승부를 보실 분들은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이 시점이 그나마 포인트가 될 수 있었겠네요. 그랬으면 한 5% 정도?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당일에 움직이는 그 변동성을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차이는 많이 나겠죠. 항시 서둘지 말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리바트는 전일의 본 종목들입니다. 그 전날 본 종목이었는데 당일날 한 번 더 보자라고 했는데 당일은 큰 힘은 못 쓰네요. 시가 플러스 1%에서 고가가 플러스 2.8%니까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강 MNT 풍력주니까 봐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금요일날에 좀 뭐 다들 흐름이 안 좋으니까 금요일날에도 상한가가 3개밖에 없을 정도로 좋지는 않았죠. 그래도 그 와중에도 6%까지 올라가 줬네요. 시가 1%에서 고가가 6%. 저점을 견디는 것이 관건이었을 텐데 1%에서 마이너스 3%까지 버티기 관건이었을 텐데 실제로 이런 종목은 그냥 보는 것이 나았죠. 왜냐면 지금 이런 스타일은 앞에 굵은 장대 양봉을 내준 종목이 아침에 땡 하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이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부터 그냥 내려온다? 그건 안 좋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가만히 관망을 하고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시점을 노리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시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시가를 돌파하는 시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시가가 1%, 1.6% 출발해서 저가가 3.6%니까 딱 5% 정도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시가에 많이 공략하신 분이 있다면 보합을 깬다면 1%를 아깝다 생각하지만 빨리 잘라주고 가만히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여기 다시 돌파하는 시점에 들어가더라도 보합을 색깔이 바뀌는 시점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앞에 잃었던 거는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은 주죠. 서둘지 않으면 됩니다. 다음은 드림텍 겔폴더 관련주로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시가 6%에서 플러스 10% 관심은 좀 많이 받았네요. 시가 6%는 좀 공략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만약에 공략하신 분이 있다면 뭐 여기 수익을 안 먹더라도 10%끈에 안 먹더라도 본전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유는 있어야 되겠죠. 진입을 했는데 6%라는 시가를 높여주는 걸 진입을 했는데 5%까지도 안 주고 수익금을 안 주고 겨우 4% 주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먹지는 못해도 본전은 해줘야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땡 했을 때 상승을 했을 때 넓혀주는, 즉 스펙트럼이 얼마나 넘느냐에 따라서 종목을 2차 공략도 볼 수도 있고 또 밑에 한 번 더 기다렸다가 공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렇게 5% 수익권을 안 주고 내려오는 것은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죠. 그냥 차라리 3, 4% 먹고 지울 수도 있고요. 드림텍은 조금 큰 흐름은 잡아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테마는 휴젤이 시연의 상한가가 했으니까 그 관련주를 같이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휴젤 자체가 당일 아침에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시가 9% 출발해서 20% 넘게 올라갔죠. 20.4%까지 갔는데 휴젤을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은 좋았겠습니다만은 제테마는 크게 따라가 주지를 못했네요. 잠시 반등 내주는 모습, 시가 2%에서 고가가 4%, 4.4%. 이건 만약 시가에 공략했다면 역시 이것도 겨우 2% 간 종목 아닙니까? 바로 내려오면 잘라주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종목이겠네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되는 시간에 휴젤은 내려오고 있었을 것이니까요. 제테마는 따라가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큰 흐름을 잡아주지 못한 것 같네요.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 별다른 게 없었고, 와이솔, 와이솔은 조금 나름대로 모습은 예쁘게 만들어는 줬지만 상승폭이 좀 약하네요. 그죠? 마이너스 0% 출발해서 고가가 플러스 3.6%, 종가가 3.2%. 모습은 그랬었지만 조금 더 한 5% 정도의 봉을 올려줬으면 좋을 텐데 3%짜리 봉은 조금 약하네요. 전체적으로 각 이슈 섹터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잡아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슈, 수소, 가구, 보톡스, 겔폴드, 풍력, 코로나, 스마트홈 이런 관련주를 안고는 있었지만은 역시 금요일장이라는 것을 이겨내지는 못하지요. 강하지 못하면 금요일장에는 조금 이기기 힘들죠. 그래서 이슈 섹터는 큰 흐름은 잡아준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음 기술주 섹터 한번 봅시다. 삼성중공우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나면 SK나 현대건설로 같이 봐주고, 안 살아나면 삼성중공우만 하나 보자. SCI 평가정보, 나노, 바이오팜. 삼성중공우를 시가가 플러스 6% 잡혔네요. 그 전에 시가가 4%대인가 시간에 잡혔지 않습니까?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5%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약간 틀렸죠. 저희들은 약간 음봉을 줄 때 들어가서 양보해서 팔자라는 전략을 세웠는데 전략은 조금 빗나간 것 같네요. 만약 공략하신 분들이 있다면 충분한 수익금을 줬지만 음봉을 기다리신 분들은 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딱 한 번 기회가 있었죠. 여기 보합 기준에서 시초가는 우리 전략대로는 안 맞았지만은 기다렸다가 보합을 줬을 때는 한 번은 공략할 수 있는 여지는 좋습니다. 여기가 보합했으면 여기 시가 6%대니까 여기 한 8%또 8, 9%대는 되거든요. 이 정도에서는 한번 기회는 준 것 같네요. 그래서 시가에 공략해도 나쁘지 않았고, 기다렸다가 보합해서 공략해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시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는 거기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는 다 끝난 거니까. SCI 평가 정보. SCI는 모습이 참 좋았네요. 시가에서 땡 했을 때 바로 탁 차고 가는 이런 모습, 땡 했을 때 이렇게 탁 차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좋거든요. 그래서 땡 해가지고 스펙트럼 이 정도 딱 넓혀주면 다음 2차 공략도 무난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가가 5%, 시가도 낮았네. 시가 플러스 1.8%, 고가가 24%니까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처리하든 각자의 편한 마인드로 매매는 가능했겠네요.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는 흐름이 좀 안 좋았군요. 시가가 마이너스 1.8% 빠졌다는 것은 벌써 장전의 싸움에서 지고 나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가가 양봉으로 나오는 게 좋은데, 보합이나 양봉으로 나오는 게 좋은데, 시가가 마이너스 1로 출발하는 것은 일단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망을 가만히 해야 되는데, 역시 거의 못 가는 확률이 맞거든요. 근데 시가가 마이너스 1%가 아니고 마이너스 8%다, 마이너스 5, 6%다 이리 빠지면 차라리 그게 더 공략을 할 수 있는 관점은 됩니다. 하지만 나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네요. SK바이오팜 생각하는 관점까지 주면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관심을 많이 받아버렸네요. 그죠? 한 이 정도까지 한번 보자. 보고 여기 지지를 해주는 거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주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그날 뭐 흐름 자체는 크게 없었네요. 마이너스 2%에서 고가가 플러스 3%니까 시가가 마이너스 2% 출발했다는 건 참 좋았는데, 저기서 조금 미끄러졌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기회는 주는데 주지는 않는군요. 요즘 기관들이 계속 거의 묻지마 마인드로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지수 편입을 노리는 전략으로 하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데이 트레이딩 개념으로는 또한 향후 이것을 어떻게 스윙으로 가져갈 거라고 말 먹는 사람들은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내려오든 차라리 올라가서 어떤 자리를 잡아줄 때까지는 지금은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는 스윙으로 난 끌고 가겠다, 또 어떠한 상황이 될 때는 나는 이것을 차라리 고점 돌파할 때 들어가겠다 전략을 딱 잡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두들겨 봐야 되죠, 흐름을. 근데 지금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모습은 점점점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날 모습은 좋은 것 같지만 큰 프로테이지는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요일은 SCI 평가 정보 정도가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 삼성중공업은 기다렸다 들어가든지 당일에 시가의 승부를 거신 분들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각계 이슈 섹터는 큰 흐름이 눈에 띄는 흐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았죠. 또 시장도 어수선했고 저희들도 거의 관망 수준의 매매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박원순 시장의 그 비보 때문에 시장 전체가 또 정치 관련주들이 막 떠오르고 그런 상황이었고, 다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숨을 죽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발을 빼고 그냥 관망 위주로 저희들도 보냈는데, 시장이 어수선할 때는 또 더군다나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날은 조금 관망 위주로 하는 것이 좋죠. 안 그러면 한 종목 정도 승부 보고 또 쉬면서 시장을 좀 가만히 둘러보는 마인드도 좋습니다. 자, 이제 7월 초는 이제 넘어간 것 같네요. 그죠? 이제 내일이면 7월 13일 월요일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이제 싸움이 벌어져야 되겠죠. 이제는 앞에 월초야 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간 공격적인 그런 매매 성향이 아마 벌어질 것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될 겁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둘러보기로 하죠. 자, 그럼 내일 월요일 날 미션 종목들 한번 둘러보기로 합시다. 월요일 매매는 상당히 까다롭죠. 또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주말에 나왔던 이슈들이 월요일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는데, 그런 이슈들을 잘 체크하는 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매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기세주나 기세를 이어가는 기세주나, 그리고 당일날 이슈가 또 발생된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주말에 나온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또 그 종목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매매의 순수를 풀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월요일 날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는 일단 포지션 체크부터 해야 되겠죠. 며칠입니까? 내일이 7월 13일
이제 월초가 지났단 소리 아닙니까? 그죠? 월요일이다. 한 주의 첫 출발이지만 월요일은 항시 눈치장이 많이 벌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왜 눈치장이 벌어질까? 주말에 나온 이슈를 가까이 다 체크해 놓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맞을까라는 것을 판단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한 거 아니면 약간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월요일 매매는 조금 한 템포를 늦춰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득이 될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날에는 일단 가장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항상 제일 먼저 뭘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까? 항시 뭐 이벤트 열리는 종목이 있으면 항시 이벤트 종목은 항시 챙기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벌어지는 이벤트가 뭐 있습니까? 신규 성장주가 당연히 하나 있죠.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겠지만은 자, 이벤트 섹터로 꾸밉니다. 항시 관련주가 있으면 당일날에 이벤트가 열린 종목 소마젠. 자, 이렇게 뼈대를 뽑으면 반드시 살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관련 기업이라든지 또 관련 테마라든지 뭔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이면은 하나만 딸랑 뽑아 놓지 말고 살을 붙여 놓으라고 했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습관적으로 자꾸 종목을 도출시킬 때는. 그럼 일단은 뭐 소매전 당연히 관련사가 마크로젠이 되겠죠. 자, 이 정도만 두 개만 간단하게 뽑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섹터는 신규주는 항시 봐줘야 된다고 했죠. 뭐 돈이 되든 돈이 안 되든. 자, 소매전이 신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또 간단히 좀 알아는 봐야 되겠죠. 도대체 뭐 어떤 회사가는 뭐 알아는 봐야죠. 거래를 하나 안 하든. 간단하게 말하면 뭐 소마제는 우리가 뭐 잘 이해는 잘 안 되고 대충 알고 있는 그런 그런 기업 뭐 그냥 유전자 뭐 그리고 유전체 분석 뭐 유전자 분석이라고 합시다. 기업 정도 보시면 되겠죠. 추가로 얘한테 붙는 키워드는 뭐 굳이 찾자면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스스로가 찾아보면 되겠죠. 종목가가 밴드 하단에 있는 하단. 요즘에 밴드 하단에 잡는 종목들은 별로 없는데 이놈은 별로 관심을 못 받았네요. 11,000원. 아무래도 요즘에 뭐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좀 코로나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거 아니면 또 현재 트렌드에 맞는 게 아니면 조금 관심을 좀 덜 받는 기분이죠. 사실은 어찌 보면 뭐 마크로젠 덕분에 소마젠도 조금 관심을 받지 않겠나 싶었지만 시장은 역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따지고 보면 미국 기업이죠. 미국 기업. 미국 기업이죠. 근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네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지금 공모 자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마이크로 바이옴 쪽으로 좀 더 투자를 활성을 해서 미래의 먹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뭐 일일이 다 알기에는 조금 뭐 정신이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글로벌 정시나 또 미 정시 전체적으로 뭐 미 정시는 화랑이 되는 것 같지만은 정세가 좀 불안하죠.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좀 냉대를 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들이 밴드 하단으로 가지 않나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락업 비중은 뭐 그렇게 많이 잡은 것도 아니고 적게 잡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락업 비 71% 나왔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 유통 물량이 28%. 물량은 480여만 주.
11,000원짜리에 480년만 주. 대충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은 뭐 요즘 트렌드에는 약간 처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뭐 다른 쪽으로 어떤 종목이 있다면 조금 관심을 받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아쉽네요. 그리고 뭐 일단은 미국 쪽으로 기업이 잡혀져 있다는 것도 조금 그런 건 단점이 되겠고, 가장 큰 단점은 월요일날 상장을 한다는 거죠. 월요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말에 많은 이슈와 키워드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굳이 약간 뭐 이렇게 강한 어떤 이슈를 가진 종목이 아닌 신규 상장주가 있을 때는 상당히 냉대를 받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소마전한테는. 하지만 만약 시장이 판세가 주말에 나왔던 이슈들이 큰 힘을 못 쓰고 좀 시장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유나 어떤 사연을 묻지를 않고 이런 신규주에는 또 매기가 몰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는 항시 민낯과 숨은 낯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은 모습을 보여도 절대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아, 저놈은 틀렸네 오늘, 이렇게 먼저 예단을 하지 말고 끝까지 잘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주는 얼마만큼 집중력을 잘 유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일단 이벤트가 열린 날이니까 소매장과 마크로전 두 개는 한번 놓고 보자, 어찌 되는지. 과연 뭐 냉대를 받은 만큼 뭐 죽을 쓰는지, 안 그러면 또 휘황찬란한 하나의 또 급등세를 한번 보여주고 불꽃을 피우고 죽을지, 그런 건 그날 당일날 시장의 판세를 봐야 되겠죠. 자, 주말에는 이슈주 섹터를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겠죠. 과연 무슨 이슈주가 있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종목과 연관시키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이슈주 섹터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섹터는 각자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그 종목들을 연관시키느냐에 따라서 종목들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 나는 뭐 어떤 뉴스에 하나의 글귀가 나왔다, 나는 저거 별로 그렇게 뭐 큰 이슈가 안 될 것 같다고 안 적어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는 괜찮네, 저런 것은 한번 월요일날 봐야 되겠다. 각자의 시각적인 능력, 뭐 그리고 뭐 주식의 경력, 뭐 나이, 환경에 따라서 이슈를 보는 시간은 틀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슈라고 뽑는 종목들은 그냥 나름대로 뽑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대로 이슈주는 정리를 매주 하는, 한 주를 준비를 하는 주말이니까 항상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일단 이슈주 섹터를 한번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종목부터 한번 봅시다. 녹십자, 유비케어, 삼천리 자전거, 가비아, KCT. 뭐 이 정도만 한번 보지요. 그 외에도 많은 이슈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롯데푸드 뭐 이 정도만 올려놓죠. 많은데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인 스스로가 이슈주 섹터는 항시 정리를 하는 습관을 길들이도록 합니다. 하나가 수소차가 좀 빠졌는데, 그 수소차 관련주들은 뭐 우리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굳이 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이제는,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정도 되면 정부에서 뭐 뉴그린, 디지털 뭐 그린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것이 이제 액션이 나올 텐데, 오늘 보니까 이제 뭐
대통령 직속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뭐 관리기구를 또 새로 만드는가 보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관심을 받겠죠. 근데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뭐 사람들한테 우리 증시에 빨리 와닿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래서 풍력주나 뭐 풍력주도 우리가 쭉 해왔던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이런 수소주 뭐 두산퓨얼셀 같은 이런 것도 또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겁니다. 녹십자를 한번 보자라는 것은 뭐 혈장 치료제 단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 내일 과연 좀 받아주는지 한번 보죠. 혈장 치료제는 더불어서 같은 다른 종목들도 있죠. 뭐 에스맥이나 뭐 레몬, 뭐 시노펙스, 뭐 이런 종목들이 거의 다 같은 혈장 치료제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녹십자를 한번 보죠. 뭐 과연 뭐 이슈가 받아줄는지 안 받아줄는지는 뭐 대보면 알겠죠. 유비케어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뉴딜 관련주로 과연 내일 관심을 받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금요일 날에는 7% 정도 지금 올라가지고 종가에서는 시간에서는 5% 올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월요일 날에 정부에서 어떤 액션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것도 잘 보라고 했는데, 한번 월요일 날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보죠. 372 자전거 하면 옆에 또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알톤 스포츠 이렇게 딱 두 개는 붙여놔야 되죠. 유비케어 하면 유비케어 옆에는 항시 비트 컴퓨터 이렇게 탁탁 붙여 놓을 줄 아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은 돼야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전거 물량이 딸린다는 소식이니까 이것도 아마 372 자전거나 알톤 스포츠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그래서 내일 한번 보자. 그리고 가비아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그룹웨어 출근을 못하니까 못한 대신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써서 근무 형태를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룹웨어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가비아와 더존 비즈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존 비즈온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것이 좋죠.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제가 적어 드릴게요. 굳이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참 좀 하십시오. 다음은 KCT. KCT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관련주로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 많죠. 한네트, KCS 뭐 이런 애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관심을 받는데, 일단 KCT를 하나를 적어 보았습니다. 어느 걸 만일에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면 뭐 KCT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한네트가 올라갈 수도 있고 다 틀리겠죠. 그때 봐서 가장 먼저 움직인 놈을 따라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 거의 이제 뭐 준비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이슈가 우리에도 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KCT도 한번 보자. 롯데푸드는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다니까 애들 장염 그런데 좀 아주 유용한 것을 신기술로 또 만들었다고 하니까 과연 그게 큰 흐름은 잡아줄지 몰라도 그래도 한번 봐줄 수는 있습니다. 롯데푸드는. 그래서 한번 봐주죠. 시장이 안 받아주면 그냥 그렇고 그런 이슈로 넘어가겠는데, 롯데푸드는 큰 제가 볼 때는 의미는 없지 싶은데, 그래도 항시 뉴스에 종목 이름과 그에 따른 재료 가치가 있는 뭔가가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꼭 체크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롯데푸드 뭐 어린이들 장염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된 무슨 제품을 최초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면 이름과 재료가 같이 나와 있는 종목이 있으면 항시 빨리 체크를 해 놓습니다. 즉 이름은 없고 지금 뭐가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뭐가 있는데 뭐가 어떻다 하는데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추정을 해서 이와 연관된 관련주를 찾아내야 되겠죠.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름까지 있고 재료까지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키워드가. 그럼 그런 것들은 돈이 되든 안 되든을 떠나가지고 항시 자꾸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제 말입니다. 그래서 이슈주 섹터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수수차 관련주, 풍력주 관련주 있을 테니까 같이 놓고 내일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슈주는 안 받아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억지로 먼저 선방을 때리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항시 개미는 개미답게 큰 손이 들어올 때 거기에 발을 살짝 얹는 마인드로 가야 되지 먼저 선방을 때리는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안 좋습니다. 자, 기세주 섹터 한번 봅시다. 기세주 섹터는 뭐 어차피 기세주 섹터도 따지고 보면 시장의 이슈와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는 기세주가 제일 흐름이 좋겠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말입니다. 자, 정치 관련주로서는 뭐 지금 진양화학이나 이렇게 오세훈 관련주가 좀 올라는 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선 그렇게 손을 뭐 대고 싶은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좀 기세를 올리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지요. 대부분 다 지금 금요일 날 보면 뭐 신풍지액 같은 종목, 그리고 시젠 같은 종목, 알스포트, 맥ICS 뭐 이 정도 되겠죠. 기세주 섹터는 뭐 이 정도만 봐도 될 겁니다. 자, 문제는 거의 다 뭐 코로나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말에 코로나에 대한 어떤 강도가 약한 모습이 보이면 월요일날의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주말에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슈가 강도가 점점 더 세어진다면 월요일날에도 그것이 다시 반영이 되겠죠. 시젠 같은 경우에도 뭐 그날 많이 올라가지고 내려왔지만은 여전히 기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신풍지역도 상당히 모습이 좋죠. 근데 다들 윗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 많이 달았기 때문에 ICS도 마찬가지고 다 윗꼬리를 달은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날에는 될 수 있으면 안고 가려고 하진 않죠. 사람들이 주말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시간 내에서 뭐 대부분 다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0.9%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알스포트는 약간 음봉을 내려준 상태죠. 하지만 전체적인 기세를 보면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기관들도 나름대로 뭐 꾸준하게 잘 사고 있는 느낌이고, 좀 이런 종목들의 섹터는 저희들도 이런 것은 종가에 다 한번 승부를 걸어 보았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월요일날 모습이 안 좋으면 그냥 나오면 되거든요. 나오고 다음에 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관련 기세주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고, 뭐 봐가지고 흐름이 좀 버리버리하다 싶으면 그냥 뭐 손을 안 대시면 돼요. 저희들도 그냥 봐가지고 버리버리 하면 그냥 던져버려 나올 겁니다.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돌파 매매에 있어서 한번 그때의 타이밍이 딱 잘 맞아 떨어진다면 또 새로운 어떤 흐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가능성을 유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꼭 기세주 섹터라고 분류를 안 해도 흐름을 보자라는 의미죠. 저희들이 종가 베팅하는 종목도 보면 대부분 그 흐름을 한번 보자라는 의미가 실제로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반적인 기세주가 기술주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월요일날이 종목이 너무 많아도 조금 그렇거든요. 일단은 월요일에는 일단 소매아젠을 좀 이게
밴드 하단에 잡혔고 별로 혹평을 받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이 남들이 버리는 종목을 잘 봐줘야 그 종목이 오히려 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막 좋다고 하는 종목, 좋다고 하는 종목은 의외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남들이 버리는 종목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자기의 자제심을 조금만 잘 유지를 하고 결정적인 시기까지 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만 있으면 반드시 그날에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줍니다. 근데 뭐 남들이 좋다는 종목은 뭐 가주면 좋지만 안 가주면 그냥 에이 하고 또 나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슈주들은 가만히 보면 되겠죠. 보고 있으면 시장이 말을 해줍니다. 시장이 나는 뭐 이게 갈 것 같아. 나는 이게 갈 것 같아. 본인의 판단은 그렇는데 다음날 시장의 뚜껑을 턱 열어보면 전혀 다른 종목이 가는 경우가 많죠. 그는 시장의 판단과 본인의 판단에 갭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이슈를 뽑아내고 종목을 적고 관련 종목에 뼈와 살을 붙이는 수련을 매주 꼭 하라는 이유는 이 시장에 보는 눈과 본인이 보는 눈의 갭을 자꾸 가깝게 하는 연습 수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꾸 더 가깝게. 그럼 이제 뭐 1년 동안 하고 2년 동안 자꾸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시장을 보는 눈의 두께도 달라지고 재료를 보는 눈의 두께도 달라지고 시장의 판세를 읽는 눈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슈주를 뽑는 종목들도 달라진단 말입니다. 뼈대를 뽑고 또 여기다 살을 붙이는 또 종목들도 달라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날 자기가 뽑아놓은 여러가지 이슈주들이 뭐 5개를 뽑았다면 적어도 뭐 3개 정도가 시장에서 반응을 내준다. 그럼 굉장히 잘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자꾸 이제 하시면 어떤 종목을 뽑을까, 어떤 종목을 매매할까에 대한 걱정 같은 건 전혀 없죠. 항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은 하나의 순수고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항시 매매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게 뭡니까? 강건함, 결단, 간결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세, 휘몰아칠 때는 한번 휘몰아칠 줄 아는, 절절하고 기다릴 때는 꿍꿍 찾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얼른 먹고 얼른 도망쳐야 될 상황이면 탁 나는 5% 먹겠다면 5%에 오면은 뒤도 돌아보자 하늘이 무너져도 5% 수익을 챙기고 빠이빠이 해주는 거. 나는 이 종목 오늘 20% 먹을 거야 하면 중간에 아무리 지에 흔들어도 콕 눌러 앉아가지고 막 배 탁 잡고 앉아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서 20%를 딱 먹고 15%에서 막 갈까말까한 그런 어떤 약간 배포, 마지막 승부들은 다분 그런 데서 일어나거든요. 종목을 뽑고 이슈를 뽑고 도출을 시키고 그 도출된 종목들의 기간 매수세나 일반 매수도 보고 차트도 보고 재료의 두께도 보고 테마주도 뽑고 관련 기업도 뽑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마지막의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과정들이 기본이 돼줘야 되겠죠. 기본이 되고 어떤 그 재료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재료의 차트도 보고 시장의 상황도 읽어보고, 그래서 자기의 매매 방향에 대한 당위성을 먼저 얻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당위성을. 예를 들면 삼출 자전거, 지금 뭐 전세 위주로 자전거 딸린다. 저거 괜찮은데 차트 한번 볼까? 차트도 한번 보고, 차트가 지금 어떻게 돼 있노? 저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과연 시장은 내일 그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과연 좀 받아줄까? 그럼 내일 한번 보자. 만일 받아준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자금이 얼마가 있는데 그 자금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분할로 들어갈 것인가, 일괄로 들어갈 것인가, 여러 가지 가정의 경우의 수를 세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권을 얼마를 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스윙으로 들어가야 될까? 나는 당일 대이로 들어가야 될까? 스윙으로 들어갔지만은 원래 파동이 일어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권을 준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참 복잡하죠. 근데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제가 말을 한마디씩 키워드를 뽑다 보니까 말이 어렵지,
그냥 머릿속에 물 흐르듯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진입을 했는데 상승을 한다. 차분하게 보고 있는데 어떠한 시점이 되면 머릿속에서 이건 팔아야 돼. 이건 흐름이 이건 팔아야 돼. 그리고 이것으로 오늘은 마무리해야 돼. 이건 끌고 가야 될 종목이야. 이건 그냥 오늘 수익이 없다 생각하고 끌고 가자. 이렇게 어떤 머릿속에 울림이 나온단 말이죠. 그 울림의 밑바탕의 베이스는 이미 차트도 분석을 하고 기간의 방향이나 여러가지 재료의 뚜기를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항시 이런 기본적인 일들은 꾸준하게 해야 마지막 다툼을 벌이는 매도와 진입과 청산의 그 시점에서 본인이 당위성을 가진 매매의 종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유를 하든지 먹든지 도망을 치든지. 그래서 말이 조금 초보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은 제 말의 뜻을 충분히 좀 잘 이해를 하실 거고, 좀 쉽게 풀이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해를 하실 분들은 잘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종목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정치 관련주는 일단은 조금 한두 종목을 같이 이렇게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망자의 재료를 가지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정치 관련주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내일은 섹터가 세 가지 섹터니까 이 정도로 해가지고 내일 한번 보죠. 아마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다들 가정에서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계실 텐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너무 긴장을 한다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떤 달에 어떤 하루 그저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이 맞다면 손실에 연연하지 말고 승부를 걸어야죠. 나는 저 종목을 기다렸다 여기 오면 받을 거야 했으면 하는 겁니다. 하는 거죠.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손실이 났다. 다음에 그런 손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정에 복귀를 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타점을 잘못 잡았구나. 수정 보완 시켜서 다음에 그와 똑같은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드린 것이, 무엇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들은 다 잘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다 좋은 정보에 지천에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깔려 있고, 공부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할 수가 있죠. 지금은 밤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장소라도 어디 가더라도 핸드폰이나 들고 다 할 수 있죠. 문제는 그만큼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겠죠. 게으름 피지 마시고 항시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 꾸준하게 시장에 도전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잘들 지시고 내일 시장에서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은 어느 구석에서라도 또 만나겠죠. 그러면 같이 만나서 또 시장의 다툼과 같이 흐름을 이어가도록 해봅시다. 내일 미션 종목 어떻게 되는지 내일 다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요. 자,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내일 화이팅 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암문의 문제였습니다.